엄마, 재개발 조합에서 나온 서류예요. 엄마가 집주인이시니까 사인해 주셔야 해요. 미영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오늘 이사해요. 재개발 철거가 다음 주부터 시작돼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라니.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 사연은 재개발을 둘러싼 한 어머니와 두 딸의 오해와 불안,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과연 딸들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신다면 눈시울이 뜨거워질지도 모릅니다. 정혜수는 올해로 74, 부산 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3층에서 홀로 지내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남편 김종민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그가 앉던 식탁 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와 두 딸의 관계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묘하게 변해왔습니다. 큰딸 미영은 결혼 후 서울로 이주했다가 몇 년 전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꼼꼼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작은 딸 미선은 부산에서 줄곧 살았지만 육아와 직장 일로 바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보였습니다. 미선은 감성적이고 따뜻한 성격으로 예전에는 자주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지만 최근에는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 딸들이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금방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 씨는 자신이 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닌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딸들에게 용돈도 주고 손자들 선물도 사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적은 저축으로만 생활하는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아파트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으며 싱크대 수전에서는 녹물이 섞여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부터 딸들의 어린 시절 사진, 졸업사진, 결혼사진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아침 체조를 한 뒤 혼자서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손뜨개질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외로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나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정 씨를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웃집 박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딸들에 의해 요양원으로 보내진 일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비워져 있었고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딸들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며 시설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박 할머니의 아파트는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불과 한 달 뒤에는 다른 층에 살던 김 할아버지마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위험하다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권했지만 실상은 작은 원룸으로 보내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사건을 연달아 목격한 정 씨는 나이 든 부모를 짐스러워하는 자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부터 큰딸 미영과 작은딸 미선이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정 씨가 독감으로 며칠 앓으면서 혼자서 응급실에 갔다 온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웃을 통해 뒤늦게 들은 딸들이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확인하러 오던 것이 그 일 이후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들이 자주 와서 반가웠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딸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안부 차원을 넘어서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여기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두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딸 미선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유독 싱크대 아래쪽을 관찰했습니다. 수도관 연결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가스레인지 뒤쪽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선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괜찮다며 나중에 청소해드리겠다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정 씨에게는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 씨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싱크대 하부장 안쪽 벽면이 검게 변해 있었고 은은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댁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빨리 진행해야겠어. 미선이 남편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딸 미영의 남편 박현수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덕분에 전기나 시설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벽면의 콘센트를 확인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건물 안전 진단을 하는 전문가 같았습니다. 현수는 정 씨에게 이 전기 배선이 너무 오래되어서 위험해 보인다며 언제 합선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정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은 화장실에서 변기와 세면대 주변을 관찰하며 메모장에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같은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정 씨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은밀하게 대화하다가 정 씨가 다가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무릎은 어떠냐며 밤에 잠은 잘 오냐는 일상적인 안부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 남편 재호와 함께 왔을 때는 거실 가구들의 크기를 줄자로 재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재호는 이 정도면 옮기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중얼거리면서도 장모님께서 아끼시는 가구들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언제까지 이런 낡은 곳에서 혼자 지내시려고요? 솔직히 매일 걱정이 돼요. 재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낡은 곳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사위의 진심 어린 걱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건물 전체의 안전 진단 결과를 문의했고 재개발 계획까지 알아봤다는 소식을 관리소장에게서 들었습니다. 재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지역 시세를 조사하는 모습을 이웃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딸들이 시내 여러 요양시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미선이 우리 동네 요양원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던데 혹시 정 씨를 위해서인가 하고 넌지시 물어왔을 때 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우연히 미영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엄마는 아직 모르시지만 다음 주쯤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들은 정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까요? 자신은 왜 모르게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영은 이 아파트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 정 씨를 위한 걸까요? 그 이후로 딸들은 더욱 빈번하게 방문했지만 예전처럼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집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복도에서 줄자로 방 크기를 측정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자 미선은 당황한 듯 얼버무리며 정 씨 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혹시 가구 배치를 바꿔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정 씨에게는 뭔가를 숨기는 기색으로 보였습니다. 밤마다 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웃박 할머니와 김 할아버지의 사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문득 딸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예회에서 피아노를 치던 모습, 미선이 중학교 때 감기로 아파서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을까요? 정 씨는 거실에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딸들을 키우며 웃음꽃이 피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들의 세심한 배려들도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곰팡이를 발견하고도 부드럽게 말했던 것, 현수가 전기 안전을 걱정했던 것, 재호가 가구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했던 것, 정말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은밀한 대화들과 비밀스러운 준비 과정 그리고 요양원 자료 수집까지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계획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외감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 씨는 매일 밤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정말 날 걱정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정 씨는 다가올 변화를 예감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불안감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 큰딸 미영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믿는 모습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환한 미소 대신 진지하고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온 은행원 같은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은 정 씨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A사 용지로 된 문서들이 수십 장은 되어 보였고 곳곳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관리사무소에서 재개발 계획을 물어봤다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재개발 조합에서 나온 서류예요. 우리 아파트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어요. 엄마가 집주인이시니까 사인해 주셔야 해요. 미영의 말은 간단명료했지만 정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현수가 문의했던 재개발이 정말로 확정된 것입니다. 설마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려 했지만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사업시행동의서, 보상금 산정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정 씨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영은 시계를 보며 조급한 듯 답했습니다. 조합회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며 다른 집들은 이미 다 동의했으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동의서는 재개발에 찬성한다는 뜻이고 보상금은 나중에 감정평가 후에 나온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그 후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말에는 분명 딸의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서류를 펼쳐놓고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작은 글씨들이 눈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서류 곳곳에 적힌 위임, 대리인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내용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재개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산시 동구 일대 노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령 거주자들은 새로운 환경 적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내용이 정 씨의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 미선이 남편 재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선의 감성적인 성격과는 달리 이날만큼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새로운 곳을 찾으셔야 하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재개발 보상을 받으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 씨가 반문하자 미선과 재호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요즘 부산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보상금만으로는 솔직히 지금처럼 좋은 곳에서 사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복잡한 경제적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보상금 산정 기준, 임시 거처 비용 등등. 솔직히 정 씨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딸의 설명에는 분명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딸들과 사위들의 방문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집 상태 점검을 넘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요양원 관련 팸플릿들을 꺼내놓고 들여다보곤 했지만 정 씨가 관심을 보이려 하면 서둘러 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수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면을 자세히 보니 요양시설 관련 사이트였습니다. 정 씨가 다가가자 현수는 당황한 듯 화면을 재빨리 닫으며 그냥 다른 일로 찾아본 거라고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웃 할머니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딸들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던데 이웃집 김 씨는 임시 거처 지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딸들이 말한 것처럼 보상금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혼자 찾아와서 정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누구한테 연락하느냐? 응급실 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밤에 혼자 계시면서 무서우시지 않냐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미영의 질문들은 마치 정 씨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 무렵 정 씨는 우연히 딸들이 서로 나누는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미선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응, 계약 준비는 다 됐어.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모든 게 확정된 다음에 말씀드리자. 엄마가 너무 놀라실까봐. 이 대화를 들은 정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계약이라니? 무엇의 계약일까요? 그런데 미영의 말 끝에 엄마가 너무 놀라실까 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며칠 후 미영이 또다시 재개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합에서 계속 독촉한다며 다른 집들은 이미 다 서명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철거 일정도 나왔고 보상금 지급 절차도 시작된다고 재촉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압박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철거와 보상금이라는 단어들이 정 씨에게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지만 딸의 배려하는 말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미선과 재호가 시 외곽에 있는 요양원에 직접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도 받고 입소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도 준비해 갔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 요양원이 꽤 좋은 곳이라던데 정원도 있고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어머님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일 같던데 말이야 라는 이웃 할머니의 말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 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딸들이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자신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자신은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정말 날 걱정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걸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가져올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 미선이 자료를 보여주며 정말 좋은 곳이라고 강조했던 것, 현수가 장모님의 편안한 안전을 계속 언급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정 씨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상의하지 않는 걸까요? 왜 계약을 미리 준비하고 입소 절차를 알아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가 놀라실까 바라며 비밀로 하는 걸까요? 결국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개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더욱 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이 사라지게 되었고 딸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정 씨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풍경,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보금자리. 하지만 동시에 딸들의 배려 어린 말들과 행동들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딸들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대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최종 통보를 받을지,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 씨의 마음속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딸들에 대한 의심과 신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악몽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서류에 사인한 지 일주일 후인 토요일 이른 아침, 평소보다 일찍 큰딸 미영과 작은딸 미선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평소에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선은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사위들까지 모두 몰려와 거실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미영은 손에 큰 검정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선은 포장용 박스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현수와 재호는 평소와 달리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 씨에게는 불길한 징조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제 실행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 씨는 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개발 서류, 요양원 자료,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오늘 이사해요. 재개발 철거가 다음 주부터 시작돼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미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사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재개발 서류에 사인은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당일에 이사를 해야 한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라니. 어디로 가는 거야?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두려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미영과 미선은 이 순간까지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정 씨가 얼마나 무서워하실까? 하지만 동시에 정 씨가 요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완강히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온 가족이 정 씨의 안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미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수많은 고령자 분들의 안전사고 사례를 보며 정 씨를 혼자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들은 이미 계획된 일을 진행하듯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큰 가구들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고 재호는 전화를 걸어 이사업체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신중함과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정 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된다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 씨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 씨는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처분이라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책들, 딸들의 어린 시절 앨범, 손수 수놓은 방석들, 결혼 때 장만한 장롱과 화장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챙겨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고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정 씨의 모습을 본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라며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이지만 딸이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씨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낡은 가방에 남편과의 결혼사진 몇 장, 딸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시집 몇 권만 넣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방이 무거웠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미영과 미선이 큰 가구들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롱과 책상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메모를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대화는 업무적인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정 씨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와 장갑들을 들고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겨울마다 딸들에게 선물하려고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는데 결국 전해주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쌓여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뜨개질한 것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미선이 묻자 미영은 이런 소중한 건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며 정 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라고 답했습니다. 미영의 대답을 들은 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가져간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건가요? 정 씨는 딸들이 자신의 소중한 작품들을 정말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정말로 큰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올라와서 표시해둔 가구들을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했던 가구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모든 가구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부는 트럭에 실리고 일부는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사업체 직원들이 가구를 다룰 때 특별히 조심스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세심하게 포장하고 운반했습니다. 정 씨는 베란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집다운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차에 탄 후에도 정 씨는 계속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베란다에 걸려있던 화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들은 앞자리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가 조금 들렸습니다. 정 씨가 너무 놀라시진 않을까, 괜찮을 거야, 처음엔 당황하시겠지만 분명 좋아하실 거야 라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요양원을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정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산 시내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것 같았지만 딸들의 대화를 들으니 이상하게 기대감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을 위해 좋은 곳을 준비한 건 아닐까요? 정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의 배려 어린 행동들,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처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차가 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정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삭막한 요양원 건물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된 신축 주택단지였습니다. 깨끗한 3층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잘 가꿔진 작은 정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요양원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라니요. 어리둥절한 정 씨가 묻기도 전에 작은 딸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의 새 집이에요. 재개발 보상금에 저희가 돈을 보태서 마련한 거예요. 미선의 말에 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 집이라고요? 요양원이 아니라 집이라고요? 보상금에 돈을 보태서 마련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미영도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정 씨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딸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3층 빌라, 잘 정리된 정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문들,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집인가요?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냐고, 요양원이 아니라고 물었을 때 미영이 정말이라며 자신들도 정 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미안하다며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을 거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딸의 사랑과 미안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 씨가 요양원 자료 보실 때마다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자신들이 다 봤다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정 씨는 딸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신축 빌라 앞에 서서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딸들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딸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확신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정 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정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준비했다고 말하며 들어가서 구경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정 씨는 딸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구분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딸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자신이 평생 아끼던 소파와 식탁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남편과의 결혼사진, 딸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 정 씨가 손수 뜨개질한 방석들까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어떻게 여기에?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트럭에 실렸던 가구들이 벌써 이곳에 와서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이 정 씨의 놀란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들이 미리 와서 가구 배치를 계획하고 정 씨가 좋아하실 만한 구조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 트럭이 온 것도 정 씨가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먼저 와서 가구를 배치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하얀 싱크대와 최신식 가스레인지, 넓은 수납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 씨가 평소 사용하던 그릇들과 주방용품들이 모두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에는 정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미영이 메모했던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그 준비들이 모두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닥도 미끄럽지 않은 특수 타일로 되어 있었고 모든 곳에 정 씨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정 씨는 비로소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의 수상한 행동들,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던 것, 가구 크기를 재던 것, 모든 것이 이 새 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독감으로 혼자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매일 밤 정 씨 걱정에 잠 못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은 없었다고, 대신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서 자신들이 가까이서 돌봐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 자료를 모은 건 절대 엄마를 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미선의 고백에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곳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절대 이런 곳에 보내면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다짐했던 거예요. 미영도 덧붙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노인분들의 안전사고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 씨의 안전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요양원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건설업계 전문가로서 정 씨의 안전을 위해 이 집의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배선부터 화장실 안전시설까지 정 씨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부동산 시세를 조사한 것도 정 씨를 위한 최적의 집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조용하고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곳을 찾느라 몇 달간 발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가장 충격받았던 요양원 관련 전화 통화들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수가 요양시설에 전화를 걸었던 것은 정말로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곳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요양원을 직접 방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점들, 가족들이 그리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절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고 더욱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준비했다는 이웃의 목격담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바로 이 집의 계약금이었습니다. 딸들이 재개발 보상금에 자신들의 돈을 보태서 정 씨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전화로 말했던 준비가 다 됐다. 엄마가 놀라실까봐 라는 대화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정 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모든 것을 비밀로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딸들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미선아, 엄마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정 씨의 사과에 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은 정 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비밀로 진행해서 정 씨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미안하다고, 하지만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이제부터는 정 씨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라서 매일 와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독립적인 생활은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수와 재호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고, 정 씨가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들과 사위들이 돌아간 후 정 씨는 혼자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밝은 부엌, 안전한 화장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걸린 침실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공간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보니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씨가 기르던 화초들을 딸들이 미리 옮겨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화분들 사이에는 새로운 꽃 몇 송이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조용한 노년을 보내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새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며칠 후 딸들이 약속대로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이 아니라 정 씨와 함께 요리를 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부엌에서 새 모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들은 정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하지만 정 씨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다만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 씨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는지, 하지만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딸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솔직하게 상의하자고, 서로 오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새 집에서의 첫 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딸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 이틀에 한 번씩은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고 정 씨의 생활 패턴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고 가까운 마트와 병원 직원들도 정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 씨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밤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고 만약 응급 상황이 생겨도 딸들이 금세 달려올 수 있다는 안심감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딸들을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들이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6개월 후 정 씨는 새 집에서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기르는 화초들은 더욱 무성해졌고 딸들과 손자들이 자주 놀러와서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 씨는 가끔 예전 아파트가 있던 곳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이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딸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믿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가족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 씨와 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깨달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